뭐 며칠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캣타워 얘기 좀 하자고요. 뭐 네. 캣타워 아까 히노키 욕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이삿짐에 실려서 왔다도 왔다인데 지금 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이게 행정안전부 공식 문서에 이게 얼마 금액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캣타워는 500만 원, 그리고 히노키 이 편백나무로 만든 욕조는 뭐 수천만 원, 2천만 원 얘기를 2천만 하고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가치하고 맞느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캣타워가 500만 원보다 현저히 싸다면 네. 그건 남은 돈을 누가 해먹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아닙니까? 전 너무 의심합니다. 저도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워봐서 와우. 캣타워를 종류별로 다 사봐서 알기 때문에 뭐 금으로 막 휘두른 게 아닌 이상은 아무리 비싸도 1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거는 국정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세금으로 샀는지도 너무 의문이고 예. 밝혀진 게 이 정도라면 그렇죠. 진짜 제대로 만약에 열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세금이 허투루 쓰였을까. 이거 다 저는 피해 보상하든지 국고 손실죄로 물어서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횡령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공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금 횡령이 되는 세금이죠. 네.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걸 확인을 해야 될 주체가 계속 오늘 그 이름 나오네. 네. 한덕수 대행이란 말이에요. 한덕수. 확인 안 하죠. 오늘 한덕수 특집인가요? 그 한덕수는 캣타워를 덮기 위해 차출되는 거. 아 서글프다 서글퍼 아니,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난맥상이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해 보려고 또 하면은. 확인해 보려고 하면 그 거를 해야 되는 주체들 또한 뭐 소위 말하는 내란 묻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걸 쾌적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시민들 답답한 건 그거예요. 그렇죠. 뉴스 틀어서 돌리고 있는데 아직도 저 사람이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랑 나 통하고 났더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이렇게 바꿨더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세금 함부로 갖다 쓰고 공사구분 못하는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 감옥 치료라고 있습니다. 감옥으로 보내서 정말 이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 치료는 감옥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감옥에 세 가지를 보내준다. 하나는 오늘 그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파면 축하난이라고 사진 네. 찍었더라고요. 일단 감옥 간 거 축하한다. 난을 그쪽으로 보내시고 두 번째로는 이게 노무현 재단에서 만든 헌법 책이에요. 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데 이거를 윤석열 김건희는 다시 읽어라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한겨레 다이브 TV를 볼 수 있는 조그만한 폰을 하나 전환 안 되는 뉴스 다이브를 보는 걸로 반성하면서 열심히 팔아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감옥으로 보내되 선물 세 가지는 꼭 주자.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우리 제작진이 구독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폭증할 수도 있어요 혹시. 저는 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기 때문에 감옥도 감옥이지만 금융치료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받아. 국정 내내 주가 조작이 웬 말입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들 이게 금융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그렇죠.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에 가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주가를 조작한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100년, 200년, 몇백억 이렇게 정확한 금융 치료를 해줘야 그나마 조금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부토건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여러 차례 제기가 됐고 이걸 확인하고 수사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들은 결국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 정권 교체 이후에 지금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을 또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는지 이건 뭐 계속 시민들이 관심 갖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뉴스에 나오다가 내일 뉴스에 안 나오면 까먹어 버리고 잊어버리면 네. 그러면 이거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말짱 꽝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억하고 짚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있었던 재판 이야기는 뭐 저희가 2부에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만 요 얘기만 좀 한번 하죠.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왔을 때 금요일 날 이기고 돌아왔다. 3년 하나 5년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은 전한길 씨가 마치 예수 같았다. 혹시 저기 보고 계신 크리스찬 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네. 표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혜 씨? 아니 도대체 누구랑 싸워서 어떻게 이겼다는 건지에 대한 우선 주어가 전혀 떠오르지가 않고요. 진짜
기이한 정신 승리고 그 주변에 다 이런 사람만 모여있기 때문에 3년 내내 이런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그렇게 엉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기고 돌아왔다고 툭하면 이 주먹질 했었잖아요. 윤석열 씨가. 가끔 저는 마동석 씨를 불러서 좀 진짜 치료를 하거나 생각의 방으로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크리스찬을 이렇게 파는 그 전환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수님도 심지어 화가 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전 솔직히 그 대목이 딱 떠올랐어요. 이게 방송에서 비평이 가능한 그 일들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희한한 일들이 주제로 나오면 그냥 이게 뭐 어떤 정치학 박사님이라든지 뭐 어디 언론사 출신 저기 뭐 평론가라든지 꼭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다 미친 것 같아요. 무슨 예수님을 운운을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뭐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도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거지만 저는 뭐 윤석열이나 전한길이나 다 이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이제 취급받고 싶은 것인지 지금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도저히 없는 거 아닌가.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 닥쳤을 때 오마이 갓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오마이 네. 갓. 진짜 지졌습니다. 진짜로. 네. 그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체에 실려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좀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매일매일 증폭시키고 있는 하루하루다. 어제 있었던 첫 재판 이야기 저희가 2부에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는 뭐랄까요 전체적인 총평? 느낌? 뭐 강론 하나하나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거 따지는 건 잠시 뒤에 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재판이 지금 뭐 혼자서 뭐 80분 넘게 90분 가까이 혼자 떠들었다. 그리고 이 직영 판사라는 사람이 재판을 이게 소송지휘라고 하죠. 진행하는 과정이 이랬다. 뭐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비열한 책임 등기기 이렇게 생각이 딱 비열한 책임 떠넘기기.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지고 책임지는 자리고 미국 대통령 만나고 나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쓰여진 명패를 자기 책상 앞에 윤석열이 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관되게 보면은 야당 탓하고 심지어 증언을 했던 군 관계자들도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겁먹어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선물 3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 책 그 다음에 파면 축하단 그리고 한겨레 이 뉴스다이브 볼 수 있는 거 또 하나 보내주면 제 국어사전 평화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헬기 타고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서 뉴스토마토 기자 타이 하려고 이게 평화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국어 공부 다시 하기 위해서 국어사전도 하나 감옥으로 보내줘라. 우리 전혜연 평론가가 뭘 많이 주네요. 요즘 보내는 걸 좋아하시네요. 굉장히 좀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해요. 네. 윤혜 씨는 어떠셨어요? 그 재판 관련된 지금 여러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검사가 윤석열에게 많이 쫄아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걱정도 됐고 윤석열에 쫄아 있는 검사와 그리고 여전히 망상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과 그리고 그 지기현이라는 판사 그분도 정상적인 느낌은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3명이 이런 중대한 형사 재판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되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언급하면 안 되는데 사형받고 싶은가 봐요. 실제로. 요거는 출연자 개인 의견이라고 좀 달아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 정도로 진실을 스스로 거부하는 몸부림. 게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기일 때 했던 발언보다 저는 좀 더 많이 앞서 나간 진실 거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에서 하는 발언이라는 건 매우 신중해야 되잖아요. 과연 윤석열 씨가 변호인들의 말을 경청이나 하고 있는 걸까?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검사들의 말을 자르거나 혹은 재판장이 5분 안에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제 심지어 방송을 오후에 들어갔는데요. 아침에 42분하고 오후에 20분 기회를 더 줬는데 그 이후에 또 했다는 거잖아요. 93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축구 전후반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이런 피고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발언 기회를 첫날 많이 받는 피고인은 없어요.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기현도 이상한 사람이어서.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자신이 실제 더 높은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 그거 감내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은 최대한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아마 조언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귀등으로 안 듣고 지금 혼자 계속 짓거려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신의 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진짜 사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사실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제가 존중해서 말을 놓으시면서 오늘 동작으로 지겸 판사님한테 동작을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지금 예. 죄송합니다. 뭔가 많이 주시네요. 아니 방송에서 편집할 소스가 너무 많네. 요거 쇼츠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아니 이제 우리가 사법부 존중해서 말 한마디 하면 또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그래서 그냥 동작으로 편집을 해주세요. 예. 이거 지켜보고 있다는 거 눈 찌른다는 거 아닙니다. 네. 아마 저기 그러면 피고가 이렇게 눈 찌르는 거 아니에요. 지켜보고 막는 있다. 거예요? 요거 재밌네요. 예. 그리고 참고로요. 아까 제가 이 사형이라는 표현이 또 이제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우리 언론사 한겨레에서는 굉장히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되긴 되나 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전환기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이 만났을 때 실제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실제 그게 의연한 태도인가 보죠 뭐. 예. 그걸 일단 미리 밝혀둡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는 감옥 가도 죽어도라고 했지 사형 당해도란 말을 안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근데 넘어가도록 이거 이제 하겠습니다. 옛날에 네.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 뭐 소탕한다 전 나를 치면서 가짜뉴스 사형감이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대 가짜뉴스 생산자가 누구일까?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박영식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박영식은 아니죠. 박영식은 아니죠. 제가 박영식 앵커님이 말한 그 사람이다를. 예. 아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에 나눈 이야기가 뭐 사실은 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엄청 과거 이야기부터 긁어 와서 뉴스를 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제 첫 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형사 재판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지금 증인이라든지 증거 목록이라든지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분명 이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뀔 것이고 그 바뀌고 난 다음에 재판부도 어떻게 바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 변호사가 나옵니다. 네. 예, 그 변호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고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창에 박영식 평론가의 영식형 살쪘다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만 이 와중에 어때요? 예. 사실관계를 실제 살쪘습니다. 댓글에 제일 인상적인 거봐 목젖이 없잖아 뭐 이런 댓글. 네. 진짜 뉴스 다이브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증량을 해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굉장한 분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그럼 감량해서 옵니까? 다음 주 감량해서 오겠습니다. 예, 목젖 좀 드러내고 오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요 모습을 그 유튜브 채널 최초로 1부의 증량, 2부의 감량. 그게 가능합니까? 잠시 네.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함께 하셨던 우리 전현현 평론가 오윤희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